지난주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네. 국민청원이 지금 24일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6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반중 정서나 이런 거에 기댄 어떤 정치권이 있다면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중국인 혐오로까지 그렇죠. 번지지 않을까. 중국인들이 무섭다. 네. 춘천에 못 오게 하자. 네. 춘천이 범죄 도시가 되면 안 된다. 강원도민 뭐 혈세는 1원도 안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저희가 레고랜드 할 때도 민간으로 다 하는 거였고 혈세는 안 들어간다는데 5천억 이상이 좀 들어갔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못 믿겠어요. 최문순 기사님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네. 약간 좀 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성대모사를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사에 다 담지 못하는 기자들의 진심,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코난 기자, 연합뉴스 강원지대본 박양서 기자님, 쑥스럽네요.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호남 기자? 코난. 코난. 네. 코난. 코난. 네. 호남 기자 같아요. 이 코난이 명탐정 코난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요. 예. 범인은 바로. 네. 어때요? 지난주에 방송 첫 출연했었는데 주위에서 좀 방송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연락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좀 애기 아빠 잘 보고 있다 주변에서 뭐 이런 연락도 오고 또 와이프 친구나 제 주변 지인들도 아니 오빠 같지가 않다고 평소에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오빠 같지 않은 그런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우리 출연진들이 풍성해져서 또 우리 연합뉴스 강원본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네. 좋은 기사들도 많이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네, 그 법조 출입하시니까 네. 전화통화, 사건 관련해서 전화통화 몇 번이나 제가 또 기자님들한테 취재 적극적으로 응하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뭐 저희 출연하시는 정별님 변호사라든가 강 변호사님께서는 또 기자들과 연락도 잘 하시고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청원이 지금 24일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6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강원도 혈세 1조를 투입한다.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하러 몰려온다. 중국에 땅을 넘긴다.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 SNS를 타고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팩트체크 형식으로 공고문을 냈다고 하는데 좀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19일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그 일반적인 이제 한글 파일 형태의 보도 자료는 아니었고 이제 카드뉴스 형태로 뭐 강원도의 혈세 1조 차이나타운 팩트체크 해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뭐 청원글에 나와 있는 이런 한중 복합 문화 관광타운 사업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고 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이미 건설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뭐 중도 선사 유적지를 훼손하고 차이나타운을 짓는다. 이거는 좀 또 레고랜드랑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당연히 또 사실이 아니고 뭐 이 밖에 뭐 땅을 팔아 중국에 넘긴다던가 뭐 혈세 1조 원을 들여서 무리한 건설을 추진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간 투자자가 100% 유치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1조가 아니라 1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자료를 냈고요. 저희 또 연합뉴스에서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역시 뭐 일부 사실에 또 대부분은 또 좀 과장 또는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최문순 지사라든가 또 김진태 전 의원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는 팩트체크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라비에벨 관광단지라고 해서 지금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하고 홍천군 북방면에 이제 조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붙어 있는 땅인 네, 거죠? 붙어 있는 땅인 거죠. 춘천하고 홍천하고 이제 붙어 있는 땅인데 지금은 이제 부지의 3분의 1 가량이 라비에벨 CC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차이나타운 이 문제는 이 나머지 부지, 이 3분의 1을 제외한 부지에 이제 코오롱 개발이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뭐 복합 문화 관광타운 이런 거를 좀 조성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좀 논란이 좀 이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민간 이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해당 부지에 뭐 한류 영상 테마파크, 뭐 중국 전통 정원, 뭐 이런 공연 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게 이제 당초 사업 계획인 거죠.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고 지금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한번 지역 경기도 살려보고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대상지가 지금 춘천하고 홍천의 경계 지역이라면 아까 국민청원에 나왔던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를 뭐 거기에다가 이걸 짓겠다. 이것도 이제 팩트는 아닌 거죠. 예, 전혀 아니죠. 이제 지금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있는 그쪽 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부지하고 이 부지는 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죠. 뭐 30몇 킬로, 40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뭐 전혀 유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민간 사업,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강원도가 뭐 1조를 투자한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유치해오는 100% 민자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인허가,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하는 거고 강원도에서 직접 돈을 들이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물론 근데 이 인허가도 지금 현재 전혀 이뤄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기본 계획만 있는 상태고 뭐 인허가도 뭐 최문순 지사가 뭐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강원도에 좀 추가 자료를 좀 취재하는 과정에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은 기본 계획은 잡아놨지만 이게 지금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노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한중문화타운에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일문화타운이나 다른 한미문화타운이나 뭐 이런 걸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한일문화타운은 지금 최문순 도지사도 최근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다 대부분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청원이 6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뭐 해명이 덜 됐다는 것이고 사실 국민들 대다수는 아예 사업 철회를 원하실 거예요. 이게 뭐 오늘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최초의 기사는 2018년 12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중국 북한 문화타운 조성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2018년 12월에 최문순 지사가 중국을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1년 후인 2019년에 중국을 또 갔어요. 2019년 12월 6일에도 이 차이나타운, 이 중국 문화타운 그 런칭식을 참석하려고 갔었는데 이렇게 도지사가 2차례나 이 사업 때문에 외국을 출장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1조 강원도민 뭐 혈세는 1원도 안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저게 레고랜드 할 때도 민간으로 다 하는 거였고 혈세는 안 들어간다는데 5천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못 믿겠어요.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뭐 국민들 특히 아이 학부모들을 이유는 요 해명을 가지고 해명을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해명을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해명을 모르시는 분이 많고 해명을 해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카드뉴스 두 장보다는 대도민 뭐 담화 발표 같은 식으로 해서 지사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우리 또 항상 특유의 스킨십이라는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간다면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는 여기에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도지사분은 지난 선거에 레고랜드에서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예. 이 중국 문화복합 타운에 가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도지사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석 기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귀담아 들을 내용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 왜 이렇게 해명도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유 또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 최문순 지사님께서 먼저 이제 CBS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했는데 이게 최문순 지사님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깨야 성대모사.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성대모사를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의회에서도 보면은 의원들이 뭘 지적해도 알겠습니다. 뭐 잘 몰라도 그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런 게 이제 좀 좋긴 한데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에서는 좋지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 좀 딱 구분을 해서 이제 좀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애둘러서 설명하는 부분 그런 부분 이렇게 맞을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바로 야권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나와서 이제 또 한번 공개 토론 한번 하자, 한번 공개 토론 한번 뜹시다. 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또 이게 또 불씨가 더 지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려면 레고랜드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도 최초의 기한이 왜 됐는지 최초 기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제안을 했던 그 최초 기한부터 설명을 하고 우리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문순 지사님 지난 국감 때도 레고랜드 관련해서 다 내용도 모르시고 다 어물쩡어물쩡이에요. 본인이 모르시면 실무자를 출연시키던가 라디오 인터뷰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도민들 중에 극히 일부만 반대한다. 여기에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나타운 지금 이 논란이 좀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중앙 언론사에서도 좀 이 관련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헤드라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왜 강원도에 작은 중국 만드나, 동북공정 침탈의 교두보로 전락, 유적지 바로 옆에 생기는 차이나타운, 도민 거센 반발, 중국 실업 반대 청원 64만 명, 혈세 1조로 차이나타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 기사를 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목에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쌍따옴표 해가지고 강원 한중문화타운 동북공정 교두보 그 뒤에 이제 논란 일파만파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붙인 거는 기사 내용 중에 누군가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쌍따옴표를 붙이잖아요. 제목에 이게 왔는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나 봤더니 기사가 되게 긴데 쭉 내려가서 맨 뒤에 강원도의 보수 시민단체에서 말한 뭐랄까 인터뷰 내용? 그거를 제목으로 갖다 놓았는데 그 내용도 맞지도 않는 거죠. 사실인 거하고 아닌 거를 구분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김선아 기자가 읽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심지어 모 방송사에서 이거 카드뉴스 형태로 설명하시던데 앵커께서 유적지 바로 옆에 생기는 차이나타운 도민 거센 반발. 제목만 보고 지금 유적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기사 장사라는 거죠. 제목 장사.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제목에다가 또 일부의 주장을 가지고 제목에 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제목만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할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국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자본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필요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다 보면 중국 자본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두려움에 있어가지고 발전이 더디어질 수 있다. 자본력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기사님들이 한 번만이라도 현장을 와서 취재를 하셨다면 좀 가능하셨을 텐데 혹은 말씀하신 단체들을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직접 가서 대면 인터뷰라도 했으면 좀 가능했었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를 뽑은 이 기자들, 뭐 기자가 직접 뽑았는지 아니면 데스크에서 또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 우리 지금 강원도에 주재하는 중앙언론사의 주재 기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닷컴 기자 아니면 뭐 온라인 팀 이런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쓴 기사인데 이분들은 뭐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 장사. 근데 이런 기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나와버리니까 아 이게 되게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느끼지만 이분들은 실제로 현장 오지도 않고 아마 전화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 글만 가지고 쓰고 이게 무슨 사골 끓이도 아니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쓰면 우린 또 여기 좀 바꿔서 또 이거 쓰고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기자들도 저도 그렇고 좀 뭐랄까 환멸이랄까요? 좀 이런 피곤함을 느끼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설명을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라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뭐 카드 뉴스가 아니라 전체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치부한다고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워낙 지금 반중 정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중국인 혐오로까지 그렇죠. 같이 번지지 않을까. 뭐 지금 SNS 보면은 뭐 중국인들이 무섭다. 네. 춘천에 못 오게 하자. 춘천이 범죄 도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만 살펴보면 네. 이 집단적 모욕죄와 집단적 명예훼손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맹목적인 비난이나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그렇죠. 좀 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근데 또 그럼 한편으로는 또 도민들의 또 그 여론을 이해를 해요. 뭐 그 19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고 네. 그 전에는 중국 잘 몰랐다가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쌓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빵 터지고 또 그리고 또 문화적인 문제에서도 영화나 뭐 드라마 전쟁으로 좀 터진 부분인데 도민들의 이런 여론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종차별적인 문제나 그런 비난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좀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이 마음대로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또 한복 김치 같은 그런 역사를 또 자기 거라고 우긴 그게 분명히 화가 나는 점은 맞지만 좀 저희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질 건 따지고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지키는 그런 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강원도에서 뭐랄까 좀 안 풀리는 현안 중에 하나 또 알펜시아 매각 문제도 있잖아요. 거대 이제 외국계 자본이라든지 국내 뭐 큰 기업들에게 매각이 되면 좋지만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편에서는 어떤 그 뭐 반중 정서나 이런 거에 기댄 어떤 정치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게 뜨면 모순이 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인종차별 받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왜 경기 중에 인종차별적인 그거 당하면 우리도 울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그 집단 전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나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도청의 부서가 중국 통상과예요. 중국 통상과 제가 한번 전화를 좀 해보려고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좀 과장이라든지 이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근데 해보기 전에 제가 마침 중국 통상과에 좀 친하게 알고 지낸 분이 있길래 한번 슬쩍 분위기 한번 여쭤본다고 전화를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 담당 직원이 조금 날카롭게 응대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요새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이 이 SNS나 이런 차이나타운 이런 논란 관련된 게 SNS 통해서 뭐 이렇게 와전되는 그런 중에 뭐 해당 부서에 뭐 행정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민원 담당 부서로 민원과로 전화를 해도 결국에는 이쪽 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분들이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격려 전화도 아니고 항의 전화 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뭐 기자들 비롯해서 뭐 이런 시민분들까지 이런 항의 전화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사업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 또 너무 도청 직원분들, 애꿎은 분들 네. 너무 좀 시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